자, 오늘은 우리가 23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보면 이미 일문단에서 글이 어떻게 흘러갔지를 다 알려주는 글이죠. 자,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라고 청유형으로 끝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거는 바로 신호의 전달 과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1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 의문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다 대답을 해줘요? 그렇죠. 이 글쓴이가 다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스스로 답한다 라고 해서 자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자답 이렇게 되는 거죠.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내가 인식한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는 뭐겠어요, 여러분? 분자의 구조와 내가 인식한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계점은 뭐였어요? 단일 분자의 물질이 농도에 따라서는 냄새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한계점인 거죠. 이거를 못하니까 앞에 말했던 분자와 냄새 사이의 어떤 직접적 관련 이거를 얘기를 못했던 거죠.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차가 나요. 지금 다른 감각 뭐 시각, 청각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려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감각이 이렇게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각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후각 수용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지문의 전제는 뭐예요? 아,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구나. 이건 일단 기본 전제네요.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다? 후각 수용체가 들어있대요. 그렇죠? 이곳에 후각 수용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전자는 뭐예요? 앞서 나온 거예요. 정방향 경로는 이렇게 봐야겠죠?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이고, 자, 여러분 정방향은요 쉽게 말하면은 신체 외부에서 코로 들어오는 거죠. 자, 후자는 역방향 경로 말하는 거죠. 자, 반대 방향은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가 목을 통해서 코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코 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과 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글로 들어온다는 거죠.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도 딱 대립돼요. 자,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고요. 후자는 숨을 내쉴 때죠. 자, 후자를 통해 여러분 후자는 뭐예요? 역방향 경로를 말하는 거죠. 역방향 경로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대.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후각 상피로 우리가 이제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보면은 전자는 근데 숨을 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유입되는 거고요. 그쵸? 자, 요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하고요.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즉 이게 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쌤이 좀 더 그림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뒤에서 이렇게 코로 넘어오는 걸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역방향은 미각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왜? 미각에 후각이 더해진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는, 자, 여러분 이러한 경로는 뭐예요? 그쵸? 뭐 밖에서 들어오든 신체 내부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후각 수용체로 들어가는 거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쵸?
자,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담겨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데, 그쵸 여러분? 나왔죠? 우리가 지금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걔는 막 단백질이래요. 그쵸?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존재한다. 이런 거 체크.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수용체와 결합한다.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오, 그쵸? 자,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전기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발생한대요. 이 신호는 여러분 이 신호는 뭐야? 전기신호는 이렇게 하겠죠.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길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후각망울에는 토리가 있대요. 그쵸? 근데 여러분 무슨 상황이었어 지금? 자, 후각 수용체가 있는 후각 신경세포인 거죠. 그쵸? 여러분 후각 신경세포에는 후각 수용체가 존재해. 그래서 이 후각 신경세포를 써놓을게요. 그쵸? 이곳에는 후각 수용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후각 신경세포에서 토리로 뭐가 전달돼? 그쵸?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보입니까? 자,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즉 이 신호, 전기 신호는 축삭을 타고 뼈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서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보이죠?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간다라고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겠죠? 그쵸? 이런 게 그러면 축삭인가 봐요. 그쵸? 이것을 타고 뼈로 올라간 다음에 토리로까지 전달되는 거니까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때는 이야기를 좁히는 거죠.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그쵸 여러분? 토리가 패턴을 만든대요. 여러분 체크합시다. 토리가 패턴을 만들어요. 그쵸? 토리가 패턴을 만드는데 세기도 반영된다.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 왜요? 패턴이 다르니까 인식도 달라지는 거죠. 그쵸? 이해됐나요?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고, 자 여러분 보면요 이거죠. 후각 그림이 앞에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만들어져서 토리로 전달되고 토리에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되는 거 지금 보이죠. 자, 전달되는 것도 써볼게요. 여기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했죠. 근데 토리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다? 자,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되고, 그쵸? 자, 토리에서는 패턴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여기는 패턴을 만드는 곳이었어. 메모해볼게요. 자, 근데 이러한 패턴은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강화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승모세포라는 것과 결합돼서 여기서는 전기 신호의 강화도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후각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겠죠. 근데 이것은 또 어디로 가요? 그렇지. 여기는 강화된 전기 신호라고 적어볼게요. 그게 대뇌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여러분 대뇌에는 또 후각 겉질이 있나 봐요. 그렇죠? 후각 겉질. 근데 이게 승모세포랑 연결돼 있다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아, 여러분 후각 겉질은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여기는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뇌의 구간인가 봐요. 그렇죠?
새로운 냄새를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확, 이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누가요? 후각 겉질이겠죠. 여기서는 또 다른 다양한 곳으로 보내는 거 지금 보이죠? 그래서 뭐 편도체도 있었고요. 지금 해마라는 것도 있고요. 이름이 왜 이래? 눈, 확, 이마, 겉질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로 보내진대요. 자,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된다. 아, 여러분, 각각 역할이 있죠? 지금 편도체는요, 정서 반응과 연관이 있대요. 감정과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해마는 이제 기억과 연관된 부분이래요. 그쵸? 이런 곳으로 넘어가게 된대요. 이 때문에 여러분 이는 뭐겠어요? 그쵸? 이러한 곳으로 넘어가는 거, 전달되는 것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왜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구 때문이다? 편도체 때문인 거죠. 편도체로 전달되기 때문인 거죠. 자,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왜요 여러분? 기억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해마와 관련돼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해마와 관련된 현상인 거죠. 해마로 전달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열, 눈, 확, 이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대요. 별표 중요하죠, 여러분? 눈, 확, 이마에서는 냄새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라는 거. 아, 이거 밥 냄새, 아, 이거 마라탕 냄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됐나, 여러분? 자, 쌤이 좀 간단하게 그렸지만 그래도 정보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어간다라고 했죠. 우리가 애초에 이거를 쌤이 중시 여기는 이유가 시작부터 일문단에서 이거는 자극을 어떻게 우리가 냄새로 인식하는지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과학 지문은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즉, 이런 정보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러한 정보는 언제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후각신경세포에서는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쵸? 여기서는 전기신호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 전기신호가 토리로 이동되고 토리에는 승모세포가 있어서 전기신호를 강화하면서 토리는 또 패턴을 만드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강화된 전기신호가 대뇌로 가는데 이 대뇌에는 후각겉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승모세포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승모세포에서 후각껍질로 강화된 전기신호가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후각껍질에서는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럼 또 대조도 하면서 편도체로도 보내고 해마로도 보내고 눈악, 이마, 겉질에도 보내는데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럼 문제 낼 때도 분명 이런 정보를 활용하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과 연관되었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것은 해마와 연관된 정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 읽었는데요. 뭐 글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용어가 조금은 낯설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막상 읽으면 글은 복잡하지 않으니까